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9회차는 라리가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분석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8회차는 아약스의 극장골로 보데굴린과 비기며 4억여 원의 독식 회차가 되었고요. 지난 회차 분석 시 클리스만 때문에 흥분해서 이전 7회차 4등 적중을 얘기하지 못했네요. 아쉽게 다적중 회차로 4등 적중 금액이 7,000원으로 팀 구매까지 했는데 구매했던 다른 두 장은 아쉽게 4개와 5개가 미적중하며 등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팀 구매하신 이성식님 들으시면 밴드에 가입하시든지 7회차 팀 구매 공지에 올리신 님의 댓글을 보시면 답글을 써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은 확인 안 하시고 여기저기 질문 댓글만 올리시니 제가 찾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클리스만은 경질되었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고요. 자라나는 어린 선수의 실수를 보듬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한 축협 회장 이하 임원들의 못난 짓거리에 우리가 동조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석 영상이 바뀐 걸 확인하셨을 텐데요. 표를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리고 많은 분들이 분석 내용을 보는 것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경기 분석에 좀 더 집중하고 빨리 올리기 위해 변화를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4위 AT 마드리드와 파리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AT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이전 3연승 후 무화패를 하며 상승세가 끊겼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로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리며 선전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라스팔마스가 1승으로 앞서 있고 이전 상승은 2018년이 마지막 맞대결로 의미는 없는 상승입니다. 배당은 1.34대 6.4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AT에는 공격의 모라타와 수비의 아스필리쿠에타, 호세 히메네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라스팔마스에는 중원의 라미레즈와 수비의 아라우조의 부상이 있고요. AT는 주 공격수 모라타가 결정한다면 공격력에 분명 약화가 될 건데요. 그래도 그리즈만이 시즌 11골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어 공백은 메우고 있지만 수비에 아스필리쿠에타의 결장이 3호의 폼의 수비의 불안정감이 공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발렌시아 경기에서도 라인은 끌어올려 공격적인 모습으로 점유율 7대3까지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로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에서 발렌시아가 마무리를 못하며 패배를 하는 모습으로 도 아니면 뭐 같은 축구로 원정에서도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해외 원정 같은 라스팔마스 원정길은 원정 팀들에게는 쉽지 않은 원정길인 것처럼 라스팔마스도 원정 경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래된 상성이지만 5경기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12위 풀럼과 5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풀럼은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무 후 1승으로 이전 연패에서 벗어나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직전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빌라가 우세하고 배당은 2.93대 2.32의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풀럼에는 공격수 아마다 트로레의 장기 부상이 있고 빌라에는 부상 선수가 좀 있습니다. 공격의 듀란, 중원의 제이콥 램지, 수비의 디뉴, 파우토레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풀럼은 직전 본머스전을 보면 무니즈가 2골을 넣으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지만 4-2-3-1 폼의 좌측 윙포드 윌리안이 전성기 시절의 폼을 보여주며 1어시스트를 했는데 공격 시 좌측을 휘저으며 두 번째 골에도 관여하며 첼시 시절 전성기 때의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는 직접 맨유와의 홈 경기를 보면 맨유 골키퍼 오나나에게 패했다는 생각입니다. 맨유 이적 후 오나나가 제일 잘한 경기로 무려 4번의 슈퍼 세이브를 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빌라의 공격진은 8개의 유효 슈팅을 날리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주전 수비진의 공백으로 4개의 유효 슈팅에서 2실점을 하며 패했는데요. 이번 매치 윌리안과 무니즈만 막아낸다면 무난히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원의 램지가 부상 결정이 되고 센터백들의 부진함이 걸림돌입니다. 풀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7위 뉴캐슬과 14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접 노팅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로 이전 4연패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본머스는 직접 풀럼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고요.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뉴캐슬이 앞서 있고 배당은 1.88대 3.76으로 정배당입니다. 뉴캐슬에는 공격의 조엘링턴, 수비의 자말, 골키퍼 닉 포프의 부상이 있고 본머스에는 수비수 아담 스미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기마랑이스가 2골을 넣으며 3대2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 이삭이 빠진 자리를 잘 채웠습니다. 많은 부상 선수로 고전을 하던 뉴캐슬인데 부상 선수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분위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시즌 리그 12골의 솔랑케, 키퍼 무어, 클로이베레트 등 중심 선수들이 부진하며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상승세가 꺾이며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7위 노팅엄과 8위 웨스트햄과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6대0으로 대패하며 2연패를 하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패로 웨스트햄이 앞서 있고 배당은 2.40대 2.93으로 정배당입니다. 노팅엄에는 공격의 아오니와 오리게의 부상이 있고 웨스트햄에는 공격의 미샤엘 안토니오, 중원의 루카스 파케타, 수비의 라바레즈의 부상이 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뉴캐슬전 중원을 내주며 볼 점유율에서 32대 68로 밀렸지만 슈팅이나 다른 스탯들은 엇비슷하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아스널전 수비가 무너지며 6골을 먹는 치욕을 당했는데요. 전반에만 4골을 먹으며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매치 4위 3일 같은 포맷을 쓰고 있는 양팀은 선취골이 중요해 보이는데 직전 경기력만 봐서는 노팅엄의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상성이나 직전 상대팀들을 비교해보면 뉴캐슬보다는 아스널이 더 나은 전력이었는데 관건은 초반 기세로 보입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로 보입니다. 노팅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4위 토트넘과 11위 울버햄턴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로 5경기 패가 없습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브랜트퍼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상승세가 주춤하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울버햄턴이 앞서 있고 최근 맞대결 울버햄턴이 2연승 중입니다. 그러나 배당은 1.57대 5.2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토트넘에는 중원의 로세소의 부상이 있고 울버햄턴에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국대에서 돌아온 손흥민의 극장 어시스트로 직전 브라이턴에게 역전승하며 한껏 분위기가 올라갔고요. 울버햄턴은 브랜트퍼드와의 경기에서 중원이 막히며 내용이나 결과에서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토트넘에는 시즌 초 상승세 때의 완전체로 다시 뭉쳤다고 보여지고 포로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기사가 있어 출전이 유동적입니다. 선발 자원과 교체 자원이 풍부해진 토트넘은 상승 약세를 보이는 울버햄턴을 이번 매치에서 이겨야 이번 시즌 마무리에서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기라는 생각인데 아시안컵의 영향이 주장 손흥민이 잘 이겨내리라는 생각입니다. 황희찬이 부상 후유증이 염려되는 완전한 폼은 아닌 걸로 보여 국대 차출전 폼을 보여줄지도 관건입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1위 오사수나와 18위 카디스의 매치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직전 1무 2패의 부진한 흐름을 끊었습니다. 카디스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0경기 승리가 없는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오사수나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78대 5.79의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오사수나에는 공격수 아빌라의 부상이 있고 카디스에는 공격의 로제르 마치스, 중원의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의 수비 루이스 에르난데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강등 확정이 거의 90%로 보이는 카디스는 동기부여도 없어 보이는 게 전의도 상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방심만 없다면 이변은 없을 매치입니다. 오사수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EPL 2위 맨시티와 10위 첼시의 매치입니다. 맨시는 직전 홈에서 에버턴을 2대0으로 꺾으며 6연승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직전 크리스탈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요.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맨시티의 일방적인 우세로 배당은 1.36대 7.94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맨시티에는 수비에 아카니 부상이 있고 첼시에는 공격의 은쿵쿠, 수비에 구스토와 골키퍼 산체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역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부상자가 많지 않은 맨시티는 무적입니다. 에이스 더브라이너의 복귀와 홀란드의 골 감각도 살아나며 챔스와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홀란드가 직전 발부상이 있어 출전이 유동적이지만 공격진들의 득점력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결정한다 해도 공백이 잘 채워질 걸로 보입니다. 우승을 위해 동기부여 또한 크기에 펩 감독의 성향상 팀의 방심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맨시티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7위 셀타비고와 3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충격적인 무승부를 하며 2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고 배당은 3.99대 1.87로 역배당입니다. 셀타비고의 부상 선수는 없고 바르셀로나에는 공격의 하피냐, 중원의 가비, 수비의 발데, 이니고 마르티네스, 골키퍼 슈테켄의 부상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헤타페전을 보면 수비의 세컨볼 리커버리가 안 되며 연속골을 먹는 모습에서 수비수들의 순발력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19위인 그라나다와 무승부를 했는데요. 그라나다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바르셀은 17세 신성 라민 야말이 2골을 넣으며 활약을 하는 모습인데 라인을 올렸다가 수비 뒷공간 역습에 골을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력상으로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우세인데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난타전이 될 수 있는 매치로 이번 회차 변수가 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간 바르셀로나이지만 챔스 진출권이 걸린 리그 4위는 안심할 수 없는 바르셀로나로서는 승리를 해야 하는 매치로 공격 1번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뒷공간을 얼만큼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셀타비고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9위 발렌시아와 15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직전 AT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4연패 후 2승 1무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세비야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27대 3.41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발렌시아에는 중원의 카노스, 수비에 코레아의 부상이 있고 세비야에는 공격의 루크바키오, 중원의 라키티치, 구델리, 수비에 살라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의 중원의 길라몬과 페펠루의 지배력이 떨어지며 직전 라스팔마스 원정에서도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비야는 직전 갓길 바쁜 AT 마드리드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4-4-2 폼의 중원, 소우와 수마레의 역할이 살아나며 공수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상성을 보면 발렌시아 홈에서 최근 2승 2무로 원정팀 세비야가 앞서는 특이한 상성으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발렌시아의 동기부여가 만만치 않아 공격에 부상자가 많은 세비야의 원정 공격에는 부담이 가는 매치입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22 셰필드와 9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셰필드는 직전 루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10경기 무승을 끊었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셰필드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4.90 대 1.64로 큰 차이의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셰필드의 주요 선수 부상은 수비에 조지 발독의 부상이 있고 수비에 벨트만의 부상이 있습니다. 브라이턴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요. 5-4-1 폼의 셰필드는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올리는 패턴을 쓰는데 직전 루턴과의 경기에서는 7대3의 점유율로 밀리면서도 이 역습이 먹히며 승리했습니다. 브라이턴은 에반 퍼거슨이 부상 복귀 이후 제폼을 못 찾고 있고 웰백은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이고 아시안컵 출전 후 돌아온 미토마도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공격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할 브라이턴인데 셰필드의 10번 아처의 빠른 역습을 브라이턴의 수비력은 루턴과는 차이가 있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셰필드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19위 그라나다와 20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그라나다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빌바오와의 홈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이번 시즌 아직 첫 승이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1무승부로 대등하고 2019년까지의 상성을 포함하면 2승 2무 1패로 그라나다가 앞서 있습니다. 배당은 2.16 대 3.40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라나다에는 보예의 옐로카드 징계 결장이 있고 골키퍼 라울의 부상이 있습니다. 알메리아에는 공격수 샤리스, 중원의 아르나우의 부상이 있고요. 강등이 확정적인 양팀인데요. 그래도 시즌 2승이 있는 그라나다이고 직전 강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로 자신감은 많이 올라왔을 걸로 보입니다. 알메리아의 부진의 터널은 끝이 안 보이는데요. 알메리아도 직전 리그 5위 빌바오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며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하위 팀들의 예측이 더 어려운데요. 전력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복이 심해 럭비공 같은 결과가 나올 매치입니다. 직전 경기력들을 비교해 보면 공격력에서는 그라나다가 앞서 보이는 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알메리아도 역습에서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안 되며 무득점으로 비겼습니다. 전력상 역습에 익숙한 양팀인데요. 마무리에서 앞서고 평균 득실에서도 앞서고 홈 원정에서는 좀 더 차이가 나고 알메리아는 원정 11연패 중으로 원정에서 더욱 약한 모습입니다. 시즌 첫 승의 동기부여만이 더 큰 알메리아이기에 맞대결 2무승부 중인 양팀으로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하겠지만 첫 승이 필요한 알메리아와 아직 잔류의 희망이 조금 남아있는 양팀이 어떻게든 결과를 내려고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라나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8위 루턴 타운과 6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루턴은 직전 셰필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직전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으로 맨유가 우세하고 배당은 4.04 대 2.81로 역배당입니다. 루턴에는 중원에 나캄바, 수비에 로키어의 부상이 있고 맨유에는 공격에 앙토니 마샬, 중원에 메이슨 마운트, 수비에 린델로프의 부상이 있습니다. 루턴은 직전 셰필드에게 패하며 흐름이나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맨유는 상승세로 빌라와의 승점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맨유의 어린 선수들인 가르나초와 마이누가 성장하고 있고 수비에 바란, 맥과이어, 루크쇼, 달럿 등 정상 포백이 돌아오며 수비가 안정되고 팀도 안정되어 오고 있는데요.
가르나초의 활약은 좋은데 골 욕심만 좀 줄인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호일룬이 시즌 8골로 리그와 컵대회에서 꾸준히 골 감각을 올리고 있고 교체로 출전하며 팀의 결정적인 득점을 올려주는 맥토미니의 활약도 좋아 상승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걸린다면 컵 경기 포함 4연속 원정 경기인 메뉴의 체력적인 부담이 걸림돌이 되겠는데요. 한풀 꺾인 루턴의 분위기라 이른 선취골을 넣는다면 결과는 바뀌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루턴 타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6위 마요르카와 7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고 6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홈에서 오사수나에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고 배당은 3.39 대 2.52로 역배당이고요. 마요르카에는 중원에 코스타, 수비에 마페오의 부상이 있고 소시에다드에는 바렌네체아, 페르난데스, 중원에 자카리아인, 수비에 무노즈, 노르망드, 티어니의 부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는 순위도 16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직전 라요 경기에서 오랜만에 무리키의 맞박 극장골로 승리를 하는 모습으로 4기가 올라 있는데요. 소시에다드는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쿠보의 국대 차출의 후유증과 오야르 자바르의 부진이 이어지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0.38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부디미르의 헤더 한 방에 결승골을 먹고 패했는데요. 헤더의 일가견이 있는 무리키의 맞박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3승 4무 1패로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어 소시에다드가 중반까지 득점을 못한다면 직전 상승에서 9경기 패가 없는 소시에다드인데 원정 경기로 떨어진 분위기를 어떻게 올릴지가 관건이고 에이스 오야르 자발과 쿠보의 폼이 올라와야 할 매치입니다. 마요르카의 무아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6위 베티스와 12위 알라베스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3연승 후 1패 1무로 주춤한 흐름이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베티스가 앞서 있는데 직전 맞대결을 알라베스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배당은 2.10 대 3.71로 정배당입니다. 베티스에는 공격에 페레스, 가르시아, 중원에 로드리게스, 골키퍼 브라보의 부상이 있고 알라베스에는 수비에 세들리의 부상이 있습니다. 베티스는 부상 선수들이 좀 있었지만 중원에 로카, 카르발류가 복귀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부상 선수들을 대비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에서 영입한 포르날스가 직전 카디아스전 추가골을 넣으며 빠른 적응으로 팀 반등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라베스는 4-2-3-1 폼에서 포백의 라인이 여러 번 무너지며 사이드 돌파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지 못해 측면 돌파를 주면서 좌우측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티스의 양 윙포드 에잘 줄리나 포르나스의 돌파를 허용한다면 원정에서 실점이 올라가는 알라베스로서는 베티스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티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